자, 가족회원 여러분, 두 번째 영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 4일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삼성 SDI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한 5개인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SDI, 토모큐브, 포스코인터, 현대중공업, 거기에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들어가 있죠. 먼저 NH증권에서 이제 올해 첫 리포트가 1월 2일자로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드렸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난 11월 초에 나왔던 리포트는 이제 삼성증권이 12월 달에 나왔고, 삼성증권이. 그리고, 신한증권이 나왔고, 미래에셋증권이 나왔죠. 이 앞전에 이제 삼성증권이 나온 리포트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라는 것은 이게 지금의 과정에서 나와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리포트가 나오는 작성된 시기는 25년도라고 봐야 되겠죠. 26년도에 발표가 됐지만,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 내용 바뀝니다. 뭐 1월 달 바뀌고 2월 달 바뀌고 3월 달 바뀝니다. 목표가도 계속 바뀝니다. 한 증권사가 1년에 이 리포트를 적으면 4번, 많으면 한 6, 7번까지 됩니다. 그 과정이 목표가는 다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하셔야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시켜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던 NH증권이 낸 1월 2일 자료. 큰 흐름은 이제 26년도 적자가 지속될 것 같다. 미국향 전기차 부진 외에도 유럽 내 점유율 하락으로 경쟁사 대비에 전기차 부진의 골이 깊다.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가 진입이 예상되는 27년 이후에 실적 회복과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주민우 양정현 연구원이 나왔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기존의 41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보시면 나머지 부분 이제 이 내용 이제 봐야 되고요. 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NH증권이 이제 보는 이제 큰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유럽 헝가리, 중국, 한국 등에서 진행 중이고, 주요 고객사는 BMW, 폭스바겐, 그룹 등으로 파악된다. 유럽 사업 노출도가 높아서, 유럽의 노출도가 높아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게 삼성 SDI는 미국의 북미 쪽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북미 쪽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비중이 높죠. 그래서 삼성 SDI는 유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모빌리티, 크루드리스 관련 사업이 동사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것 같다. ESS의 배터리 시장 내 점유율은 1위로 파악되는 바 ESS 성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LG, 삼성, SK 중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삼성이 가장 국내 점유율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갖고 있는 국제 점유율에서는 삼성이 더 높아 보인다.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실적치를 보게 되면 26년도에는 수정 전과 후가 있어요. 수정 전.
지금 26년도에는 수정 전에는 1조 14조 9,3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됐는데 14조 9,300억 아마 이제 14조 2,300억 정도 할 것 같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는 12조 9,60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12조 9,1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변동률이 25년에 0.49, 26년도에는 변동률이 4.7 정도 예상이 된다. 27년도에는 18조 9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됐는데 27년도에는 17조 1천억 정도의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의 영업이익이 수정 전에는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는데 수정 이후에는 한 9,600억 정도 적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조 7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25년도 그리고 26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한 9,500억 내외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당초에는 3,200억 정도 흑자를 예상했는데 올해도 한 9,500억 내외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4,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항목별로 좀 보시면 2차 전지는 소형 전지와 대형 전지가 있는데 소형 전지에서 3조 8천억, 대형 전지에서 9조 4천억 정도 매출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중대형 전지에서는 아마 1조 8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AMPC 보조금을 한 6,100억 정도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영업 적자가 한 9,5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체 그 출하 데이터 캐파는 어느 정도 되느냐. 25년도에는 캐파가 62기가 정도 됐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캐파가 한 71기가 정도 늘어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캐파가 93기가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캐파, 25년도는 미국의 그 캐파가 15기가와트. 그리고 올해 26년도에는 27기가와트, 한 12기가와트 늘어났고 27년도에는 64기가와트로 껑충 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AMPC 보조금이 작년에는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26년도에는 AMPC 보조금이 한 6,1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27년도에는 AMPC 보조금이 한 1조 1,2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분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캐파를 보게 되면 원통형 4680 또는 뭐 등등 원통형 배터리는 작년에 38기가와트고 각형은 80기가와트였는데 그래서 토탈 118기가와트. 그런데 26년도에는 원통형 38 그리고 각형 96.7, 27년도에는 원통형 48, 각형이 144, 그래서 합산이 193기가와트로 껑충 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부채 비율은 작년까지는 78 정도 됐는데 올해는 94.7 정도로 부채 비율이 예상이 되고 차입금은 26년도에 차입금은 한 10조 정도, 10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작년도에는 차입금이 한 7조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2조 7천억 정도 차입금은 좀 늘 것 같다. 이렇게 NH증권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보면 지금 목표가가 지금 이제 여기 와 있죠. 이제 35만 원. 10월 29일 날 목표가를 41만 원 올렸죠. 사실 주가가 41만 원을 목표가를 올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올렸죠. 보시면 이제 여기 삼성 ST 주가의 파동을 좀 보시면 아까 저 NH증권이 목표가를 올렸던 시점이 여기 10월 31일이었어요. 이날 주가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갔을 때 이때 NH증권이 목표가를 10월 29일 날 41만 원 올렸습니다. 9월 9일 날 25만 원이었던 주가를 41만 원 올렸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 25년도 목표가를 보시면 27만 원, 26만 원, 22만 원, 26만 원, 25만 원, 그 다음에 41만 원, 그리고 올해는 3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첫 목표가가 29만 원 정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2만 원까지 다졌다가 41만 원까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2일 날 35만 원으로 살짝 좀 하향 조정,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NH증권이 낸 삼성 SDI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늘 얘기했지만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몇 가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뭐냐면은 먼저 큰 내용은 이제 적자가 올해 축소되고 27년 확장한다. 그런데 상당히 NH투자증권은 이전부터 보수적으로 평가해왔다. SDI를. 그 다음에 26년 그 1월 달에 아마 이제 그 1월 보통 한 20 며칠 날 되면은 삼성 SDI 실적을 이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전체 25년도에 매출 분야는 뭐고, 분야별로 뭐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뭐가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따라서 1월 달에 실적 컨퍼런스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리포트를 좀 체크해 봐야 된다. 그때 방향성이 좀 갈라질 것 같다. 지금의 이 NH증권은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삼성증권, 불과 한 2주 전에 나와 있는 삼성증권 리포트하고 또 다르다. 증권사가 다 시각이 다르니까. 삼성증권은 내년도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잠깐 여기서 삼성증권 것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잠깐 제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내용이 지금 신한투자증권이 낸 게 이제 11월 26일이죠. 딱 한 달 전이죠. 근데 신한투자증권도 목표가는 35만 원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는 시각이 26년도에가 영업이익이 한 2,500억 나와서 한 6,3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낼 거다. 매출액은 이제 1조 7천억을 했는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NH증권은 한 1조 4천 아니 14조 매출액 14조 한 3천억 내외.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17조. 갭이 크죠. 이게 갭이 큽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갭을 봤을 때는 앞으로 1월 달에 컨퍼런스 이후에 리포트를 체크해보고 방향성을 점검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북미, 유럽 중심 평가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NH증권 리포트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이제 데이터를 반영을 했고, 국내의 신차 론칭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 리포트 어디를 보더라도 아까 좀 했지만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BMW, 그 다음에 폭스바겐, 이 세 군데를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현대 기아차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의 리포트는 미래는 보지 않고 나와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거죠. 데이터. 실적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캐파는 뭐 스텔란티스 이 공장, GM 공장이 27년도부터 가동이 되니까 그때에 따라서 이제 잡아는 놨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SDI가 기아와 현대의 신차를 공급하죠. EV2와 GV90 공급하는데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됐다. 이 부분도 잠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북미의 ESS 효과가 굉장히 짜게 반영이 됐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살짝 리포트에다가 ESS 최강자가 국내에서는 삼성이다 이렇게만 뉘앙스를 줬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리고 후속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그 후속 수주가 뭐가 나올지 어떤 데이터를 낼지를 그 부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및 재료 점검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삼성 SDI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7만 9,500원이 12월 19일 날 이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주 지났죠. 27만 원 9천 원, 28만 원 언저리에서 26만 2,500원까지 올 때까지 하방 경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라는 것은 떨어졌지만 굉장히 버겁게 떨어진다. 쭉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눌려가면 떨어진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은 2일날 61만 6천 주. 이 굉장히 의미 있죠. 이것은 이제 애프터마켓은 뺀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개인은 9만 주 팔았고, 외국인이 16만 7천 주 샀어요. 기관이 7만 3천 주 팔았고, 프로그램 매도가 16만 2천 주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프로그램 매도와 매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반드시 외국인이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오면 외국인이 판다. 그런데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하나, 둘, 셋, 6일 연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 2일 날은 16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현물도 16만 7천 주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기관은 투신이 만 주 팔았고, 2만 주 팔았고, 연기금이 한 2만 3천 주 팔았죠. 결국 연금이 판 게 좀 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월 27일, 그러니까 삼성 SDI 주가가 좀 움직일 때 10월 21일부터 볼까요? 삼성 SDI 주가가 10월 20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수급을 보면 개인은 71만 주를 샀고, 외국인은 31만 주를 팔았고, 기관은 50만 주를 팔았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쭉 되돌아보면, 기관이 판 시점은 지금 12월 중순부터 이제 순매도로 전환됐죠. 기관들이. 그 프로그램 매도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보시면. 그죠? 그 전에 10월 21일부터 그 다음에 11월 중순까지는 외국인의 현물과 프로그램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됐었죠. 물론 기관도 들어왔지만,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현물이 좀 들어왔었다. 지금은 다시 이제 역으로 도망갔다.
근데 최근에 6일 전부터 프로그램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다시 전환이 되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NH증권의 리포트하고는 별개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NH증권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최악은 넘어갔다예요. 물론 그 26년도에 흑자가 한 4천억 잡아놨다가 적자로 다시 바꿔놨는데 25년도에 1조 7천억대 영업적자에서 26년도에는 한 9,500억으로 좀 줄여놨습니다. 이제 최악은 넘어갔다는 거죠. 주가의 바닥을 지나갔다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를 작년에 22만 원, 25만 원대 있던 주가가 하향을 했는데 35 정도로 잡아놨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26년도 이슈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제 언론들과 경제방송에서 기아의 신차 EV2 지금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의 GV90 이게 이제 제가 2일날 검색에 나온 내용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10년의 결실, 그래서 SUV90 전기차 모델 나온다. 뭐 그게 막 까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제 그 배터리는 어디서 만드는 거지? 나올 거예요. 이른바 이제 SUV급 GV90은 삼성 SDI 배터리를 쓰는데 그 설명을 드리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최근에 알아진 게 이 EV2가 유럽을 타겟으로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네요. 두 가지. 하나는 엔트리 모델, LFP 배터리가 들어간 저가형 배터리. 이것은 이제 유럽이 경차를 좋아하니까 시내를 주행하는 모델. 하지만 기아의 EV2인데 좀 롱 체인지 모델.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의 각형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좀 더 가격도 비싸고 장거리를 타겟으로 하고. 하지만 엔트리 모델은 가격이 중국의 비아드나 중국의 비아드가 만드는 시걸이나 돌핀 두 종류를 타겟으로 해서 가격은 2천만 원대 후반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이 롱체인지 모델은 3,500에서 800 정도의 가격대. 그래서 좀 더 고급형, 이것은 저가형 두 가지로 한답니다. 그럼 EV2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팔리냐? 지금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지만 기아가 한 1년 반 전에 내놓은 EV3가 EV3보다 더 작은 차가 EV2예요. EV3가 25년도에 아마 한 7만 5천 대에서 한 8만 대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6년도에는 보조금도 있고 등등등 해서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신차가 또 EV2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EV2도 있고 그 다음에 EV3도 있고 또 현대가 만들 또 캐스퍼가 있죠. 캐스퍼가 출시 6개월 만에 4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캐스퍼도 아마 이제 올해부터 보게 되면은 캐스퍼도 한 7만 대, 8만 대 팔릴 것 같고, EV2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거의 한 9만 대 전후로 팔릴 것 같다. EV3가 타격을 받아서 한 5만 대 전후로 줄어들 것 같다.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은 중국의 비아드가 이 소형차 부분에서 좀 타격을 볼 것 같아요. 왜? 경쟁 모델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EV3가 팔린 숫자에 비교해 보면 EV2가, 왜냐하면 신차고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이 차 뭐지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엔트리 모델과 롱체인지 모델이 있는데 아마 이제 엔트리 모델과 롱체인지 모델에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5대5로 팔릴 건지 6대4로 팔릴 건지 모르겠지만 한 5대5로 볼까요? 5대5로. 그럼 5대5로 팔리게 되면은 이게 아마 한 4만 대 정도 롱체인지 모델. 그러면 삼성 SDI 만든 각형 배터리가 이게 이제 폴란드에서 나오는데 헝가리인가요? 헝가리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마 4만 대에서 5만 대 정도의 배터리 공급될 거다. 이 실적이 지금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반영되는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밸런싱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이제 고급형 GV90, 이것은 삼성하고 계약이 맺어진 게 26년도부터 32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자동차다. 이 GV90이.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해마다 2만 1,000대에서 3만 대 정도에 만들겠다. 가격은
싼 게 1억 4천, 고급형은 2억대 초반까지 가요. 타겟은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우디 최고급 사양 모델, 테슬라의 최고급 사양 모델하고 경쟁 모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대가 만든 가장 비싼 차입니다. GV902, SUV급.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중국, 유럽, 미국 팔릴 텐데, 이게 과연 10년을 내다보고 팔게 되면 이게 올해 생산이 되고 내년도 팔리고 뭐 흐름에 따라서는 잘 팔리는 차가 될 수도 있겠죠. 근다고 치면 삼성 SDI 실적 부분에서는 또 있는 부분이 클 텐데 그 이 리포트는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2달째 미뤄지고 있는 테슬라와의 ESS 공급 협상 진행 중. 이게 LFP 기반의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계속 공시가 2달째 미뤄지고 있어요. 과연 무산이 됐는지 아니면 나중에 할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ALNF하고 맺었던 그 4조 원 상당의 계약을 캔슬시켰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원래 46파의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워낙 전기차가 테슬라밖에 안 팔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도 커요. 그러니까 이거 차도 안 팔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LG 엔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삼성 SDI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ESS는 테슬라가 ESS 사업도 하니까 아마 삼성하고도 LFP 기반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도입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보도한 바가 있었고 2달째 공시가 수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정부가 하고 있는 ESS 2차 수주가 입찰에 들어갔죠. 12월 하순에. 그리고 이게 1월 말 되면 나옵니다. 한 달 뒤면. 그때 나오게 되면 이게 1조 원짜리인데, 1조 5천억짜리인데, 지난번 1차 때는 8대2로 삼성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근데 이번에 삼성은, 이른바 NCA, 삼성의 SBB의 1.7 버전으로 가고 있고, LG 엔솔은 LFP ESS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 그 자체로 보게 되면 아마 이번에도 삼성이 더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특허를 내서 만든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ESS 저장장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버전이 있어요. 1.5 버전, 1.7 버전, 2.0 버전.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2.0 버전, LFP. 그 다음에 이른바 3원계 배터리에서는 가장 최상위 버전이 1.7 버전. 그래서 이 1.7 버전으로 냈는데 이번에도 삼성 쪽에 유리하고 그리고 항상 정부 사업자는 복수로 갑니다. 그래서 LG 삼성이 나오는데 아마 7대3 정도로 해서 삼성 쪽에 유리한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주선 사장의 이번에 신년사 26년이 제도약의 원년이다. 이 제도약의 원년 그리고 선택 집중, 속도, 생존 투어, 기술이다. 그래서 기술 경쟁 갖고 슈퍼사이클로 한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최주선 사장은 기술을 중시하고 삼성 SDS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거기에서 사장을 할 때도 부사장을 할 때도 이른바 LCD 패널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건너뛰어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주선 사장이 여전히 지금 작년에 3월 달에 일로 와서 계속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제도약의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플랜대로 가고 있다. 27년도 후반기에는 전고체, 28년도에는 중국과 경쟁하는 LFP 배터리를 통해서 더 싼 또 다른 모델 LFP와 그 다음에 미드니캡 좀 더 기술 개발해서 싼 배터리 만들어서 그걸로 글로벌에서 경쟁하자. 중국과의 가격 경쟁하자. 그래서 다양하게
28년도까지 열어놓고 27년도에 슈퍼사이클 초입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SDI는 거기까지 봐야 된다. 그리고 최악을 넘어가는 과정인데 최저점은 25만 5천 원까지 저점을 열어놓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하락할 때마다 관심을 갖는 시기지 손절하거나 자른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 강한 파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그 흐름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 중심의 어떤 사업 방향, 자금력,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봤을 때, 그리고 삼성이 지금 배터리를 포기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다양하게 전자제품이 들어가는 이른바 뭐 휴대폰, 전자제품 다 앞으로는 배터리로 갈 텐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배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양분된 산업이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고 슈퍼사이클을 대응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사이클에 단계 늦지만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25만 5천 원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은 지나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그 35만 4천 원까지 11월 초에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N자형으로. 그럼 이것을 지금 이제 추세 이탈을 볼 거냐, N자형으로 볼 거냐. 저는 여전히 N자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N자형이라는 게 짧은 N자도 있지만 상승에 반 딱 내놓는 N자도 있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왜냐면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가 수급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렇게 2차전지 섹터가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2차전지도 주식도 패션이고 유행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쪽에 자금 수요가 몰릴 때가 있는데 업황이 치고 좋아진다거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다거나 리포트가 좋아졌다거나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원통형 바닥을 지나가고 바닥을 통해서 조금 뭐 무릎 정도 왔다고 그럴까? 저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시각은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흐름은 달라진 게 없다. 제가 여러분들 같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거듭 얘기했지만 월봉에 여기 있는 61선이 돌파되는 시점이 지금 매도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저는 27년도에 올지 26년도 말에 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27년도 한 초중반 되면 이게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SDI에 대한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SDI는 이 정도 보시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토목큐브인데 30분이 넘었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SDI는 이 정도 끊고 다시 한번 토목큐브도 업데이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가족 회원님들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최상의 가치 분석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저는 절대 선호하지 않고요. 기술적 분석 참고고, 그 다음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급 분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좋은 투자의 가치 분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하는 건 리등이고 그 부분은 불법적인 사항이고요. 가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토픽을 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두 종목, 세 종목 선택과 집중해라. 그리고 자금이 좀 넉넉하시다, 5억 이상 투자하시다 그러면 포스코인터나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이벤트 조정으로서 떨어졌을 때, 포스코인터는 5만 원이 무너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현대중공업은 51만 원이 무너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토픽은 홀딩스, 토목큐브, SDI. 비중은 좀 다르다. 제가 원래 얘기했을 때 SDI 비중이 6, 토목큐브가 4 정도 됐습니다. 이 비중은 여러분들이 흐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목큐브 준비해서 준비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